나와 함께 가자. 이곳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숨을 쉴 수가.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강철아!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궁궐의 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땅 밑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듯한 기이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게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냐? 맹청의 맹인 판수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라. 반드시 증조를 찾아내야 한다. 달빛은 흐릿하게 구름 사이로 흘렀고 중전의 침소엔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여리는 자신의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마치 쇠사슬로 무겁게 감긴 몸을 끌고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죠. 수기의 저주. 단지 살 한 줄기 날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뼛속 깊숙이까지 파고든 사기. 그것이 혈관을 따라 흐르고 숨통을 조이고 생각마저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떠날 게 없어도 큰 화를 면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 끔찍한 악귀. 팔척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하. 그녀는 흔들리는 숨결 사이로 작은 소리로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강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그 말 속엔 단지 걱정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지금 이 고통을 참아야 할 이유를 새겨넣는 일종의 맹세였고 동시에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철. 그 이름을 입술로 꺼내는 순간 가슴속에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갑의 얼굴로 다가와 구해주던 그 사내. 하지만 그 안에 깃든 강철의 존재. 그 모순된 존재를 향한 복잡하고도 애틋한 감정이 여리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건 거짓보다 더 두려운 진심일지도 모르죠. 한기가 서린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여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붙잡으며 그녀는 중얼였습니다. 나는 무녀예요. 사명을 거부했지만 결국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저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수기의 그림자가 다시금 고요한 밤을 타고 내려올 때 여리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켜야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람도 저 안에 있는 빛도 나 스스로도. 여리의 눈동자는 결연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눈이 아니라 운명을 이겨내려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강철은 야광주의 빛을 가슴 깊숙이 숨긴 채 여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떨렸고 그녀의 팔을 붙잡은 손끝에는 한기가 맴돌았습니다. 이곳 전체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숨을 쉴 수가 없다. 강철의 말처럼 그 공간은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수기의 기운이 번진 그곳은 생명이 아니라 원한이 숨쉬는 세계였습니다. 그때 수기가 말을 걸어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젠 거부할 수 없을 테지. 여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숨은 턱턱 막혔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내게 이런 짓을 시킨 자가 누구냐? 내가 스스로 그런 건 아니잖아.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자 수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때 그녀는 확신합니다. 이 기물도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장면이 바뀌고 이정은 검은 얼굴로 궁궐 내 수색을 지시합니다. 맹청의 맹인 판수들을 모두 잡아들 거라. 풍산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리에게 살을 날리고 중전의 베개에 해골을 심고 왕실의 핏줄을 제물 삼으려 한 자.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풍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풍산은 여전히 느긋한 태도로 말합니다. 전하께 없어도 화를 면치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 끔찍한 악기 그 원한은 왕실 전체를 삼킬 것이옵니다. 그 순간 대비와 이정 사이에도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대비는 이정이 자신을 의심하자 노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전하? 이정은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감추며 말합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 여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진실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이제는 더 이상 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아픔을 눌러 담으며 왕 이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담담한 듯하지만 그 속엔 무겁고 단단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팔척기.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 전하께선 정말 모르십니까? 그 존재의 시작, 그 저주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뿌려졌는지 말입니다. 저 귀물의 한. 그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전하께서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궁 안의 모든 숨결이 멎은 듯 고요함이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정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닌 어쩌면 인정이었습니다. 여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팔척기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숨기고자 했던 피해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죠. 전하의 조상들이 혹은 전하 자신이 그와 무관하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누구도 여리조차도 예전엔 감히 묻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제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되었고 또 해야만 했습니다. 기물의 존재는 곧 누군가의 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죄를 그 시작을 추적할 겁니다. 그 끝이 누구든 무엇을 잃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여리는 그 싸움을 감내하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입술을 떨며 중얼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우리는 그걸 막으려 했을 뿐이다. 여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맞물려 가고 있음을 확신한 듯이. 하지만 전하 막으려 했던 것이 결국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건 운명도 신의 뜻도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죄. 그리고 그 죄를 감춘 채 살아온 결과죠. 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여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진실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짙어질 뿐이죠. 저는 그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게 누구를 향하든 무엇을 무너뜨리든 간에.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창호를 흔들었고 먼지가 일어 벽지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여리는 등을 돌렸지만 이정은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 끝에서 날 원망하지 마라. 나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을 뿐이다. 여리는 그 말에 멈칫하며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원망은 저주를 부른 자에게 돌려야겠죠. 그게 누구든 간에. 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진실은 결국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모든 것을 덮치게 되어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옅어지기는커녕 마치 깊은 밤의 어둠처럼 짙어지고 숨겨놓았던 감정들까지도 끄집어냅니다. 팔척기.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 왕실의 핏줄, 무녀의 사명까지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그늘을 이루었습니다. 여리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강철과 함께 보낸 나날 수기의 존재를 마주했던 순간들, 그리고 왕의 침묵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여리는 마침내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누군가는 반드시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팔척기는 무형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의 죄와 두려움, 피해 기억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여리는 이렇게 중얼이며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는 무녀가 아닌 운명에 맞서 싸우려는 인간 여리 그 자체였습니다. 전하께선 진실을 외면하셨죠. 하지만 진실은 누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존재하는 그대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왕실의 어두운 비밀, 피로 이어진 저주, 그리고 그 시작을 감추려 했던 이들의 거짓. 그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데비의 입술에 서린 불안, 풍산의 음산한 예언,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정의 눈빛. 모두가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이 모두를 살릴 수도 모두를 잃게 할 수도 있겠죠. 여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강철이 전해준 야광주의 부드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늘 가장 어두운 밤에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팔척기의 저주를 끊을 자는 누구입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자는 누구죠? 누가 저 피 묻은 기억을 마주하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녀의 물음은 궁궐 전체를 울리는 메아리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철은 침묵했지만 그의 눈은 여리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었고 바람은 천천히 불며 문을 열듯 창호를 흔들었습니다. 진실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그림자는 빛 속으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죠. 어둠은 깊어졌고 숨겨졌던 과거는 이제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팔척기의 저주, 그 시작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끊을 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낸 자일 겁니다. 기궁 8회,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밝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